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11강 업무부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기본 개념이 필요해서요. 첫 번째로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알아보고 기출문제 2회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700 옵션에서 설정해서 720 이상으로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90일에 나올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요. 학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론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해서 제가 두 개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 순서가 있어요. 법인세법 규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순으로 풀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서를 정확히 몰라도 어차피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를 풀 거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요거 막 이상한 것들은 다 먼저 세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순서를 굳이 뭐 외울 필요가 있을까? 네, 외워지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되고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뭐죠?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자,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얘는 국가 입장에서, 그쵸? 법은 국가 입장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회사가 회사 돈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빌려주면 뭐예요? 횡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된 거나 비실명인 채권이나 증권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 괘씸하니까 너네들은 대표자 상의로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너 회사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 증권에다 하면 어떻게 된다? 회사 돈을 횡령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피해 보잖아. 그러니까 대표자 상의로 때릴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할 때 이런 이자들에 대해서는 줄 때 뭘 주죠? 우리가 원전세를 줘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뭐 했었죠? 기억나요? 예수금, 그쵸? 그래서 우리 개정 과목 예수금 처리했던 것들이 있죠. 원래 이자 줄 때는 이렇게 예수금이 생깁니다. 그쵸? 이자를 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쵸? 이자를 받을 때 모르는 게 어떤 생기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예수금 같은 것들은, 자, 뭐예요? 원전 기수된 거 얘 어디로 들어가죠? 얘 국가에 기속돼요. 얘는 어차피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이건 어차피 국가가 받았으니까 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원전징수 같은 것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아닌 것만 상여가 되는 거고 원천징수 된 거는 국가에 냈기 때문에 요건 봐줄게.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데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가 뭐였죠? 유형자산에서 봤죠, 그쵸? 얘는 뭐다? 차입한 자산의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입한 자산의 원가 아니라 차입한 자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산의 뭐 자본적 지출 같은 개념으로 봐서 유보 처리하겠다. 그래서 얘는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는 업무무관 자산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하겠다.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도 기타 사회 유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에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 건설자금 이자가 나오면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이 문제를 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얘네 세 개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세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문제에 나오면 이거 4번 별도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세무조정을 해주시고요. 세무조정 해주시고 자, 이 4번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얘는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금, 가수금이 있는 경우는 원칙은 순액으로 하는데 뭐 예외는 이런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상계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기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혹시나 문제에 나오면은 풀어야 될 텐데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런 있는 문제를 최근에는 잘 못 봐서 일단은 이 문제는 생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얘네들은 상여 처분하는데 원천징수는 기타 사유 유출한다. 그리고 업무보관 자산에 대한 이자는, 자, 요거는 보통 대표자가 많이 나와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보관 자산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표이사니까 이거 상여 아니야? 이렇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유 유출이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업무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있는데, 첫 번째로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 법위에서 일시적인 금리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그 다음에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른 미지급 배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회사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액, 귀족 불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분 소득세 대납액. 이건 뭐냐면 귀족 불문명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했어요. 이미 요거를 세무조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업무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겠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이에요. 대신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기타도 있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어쩌저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얘는 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업무분간 부동 가지금이 아니니까 얘는 입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직원에 대해서 뭘 해줬어요.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요거 대표자도 직원이죠? 얘네들도 직원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주면, 이런 것들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요거 중요한 건 대표자는 요것만 된다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대표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뭘 해주면, 이건 복리후생 측면이니까 봐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이 문구들을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명세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명세세는 크게 두 가지가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문제 보면 항상 을표, 가표 다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이거부터 입력을 하고 얘를 입력해도 되고요. 얘 먼저 입력하고 얘를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얘 먼저 입력하고 얘를 입력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1번, 2번 순서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일표에서 입력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가지금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지금을 클릭해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월일, 적요, 차변, 대변. 보통 가지금이니까 얘는 뭐예요? 회사의 자산이니까 차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가지금은 차변 입력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소급 불산입 탭에 가셔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입력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문제에 주어진 전부를 입력해요. 전부를 입력한 다음에, 자, 이 중에서 1번 얘는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나 수행자 불문명 사채이자에 해당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이렇게. 그래서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거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3순위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지급이자가 입력하면 차액금 적수는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것들이 계산이 돼서 여기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소연금 부산입 이자가 나오면, 자, 우리는 요거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두 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연도를 써놓은 거는 좀 헷갈리실까봐 연도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2018년도 문제예요. 여기 2018 이렇게 있어서 헷갈리실까봐 써놨고요. 자, 81의 기출문제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에서 가불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 나오죠. 그쵸? 그러면 얘는 1순위였죠. 그래서 얘는 입력을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 자,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 뭐였죠? 우리가 소득처분이 상여였어요. 원천징수는 기타 사유 유출. 근데 기타 사유 유출할 거 있다 없다? 없네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비은행, 시은행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2번 볼게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자, 대표이자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가지금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1억을 지급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여금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시면 돼요. 실습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자,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발라내는 거, 이런 게 조금 어렵거든요. 입력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해볼게요, 같이.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띄워놨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이게 81의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적수 입력부터 해볼게요. 가지금 1월 1일부터, 그쵸?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회계연도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자, 지급에다가 1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3개를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7%의 지급이자가 1,400. 그럼 적수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은행도 자, 8에 800만원 자동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C은행은 12%에다가 2,400. 자, 그래서 혹시나 합계 확인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다 맞을 건데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요거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자, 채권자 불명 이자에 해당되는 게 요거죠. A, 그러니까 여기다가 1,400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없죠? 그럼 이 금액 뭐 한다? 요 금액을 송금 불산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 하실 거예요. 자, 입력 누른 다음에 직접 입력 누르시면 돼요. 친절하게 나오네요. 그쵸?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래서 요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400. 그쵸? 자, 여기는 1,400이에요. 얘는 뭐 한다? 중요한 게 뭐다? 상여예요. 그 다음에 자, 업무 무관 자산 등의 지급. 여기 얼마였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오는 요거. 얘는 뭐다?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한다? 기타 사회 유출을 한다.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 자체는 쉽죠, 그쵸? 근데 요거 발라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만 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1회가 약간 기본적인 정연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풀어볼 게 86회인데 86회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에 봤던 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6회는 반드시 잘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86회 해볼게요. 다름자 위에서 업무무관부동산 차입금 이자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보니까 얘는 뭐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네. 그쵸? 얘는 상여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원전징수세액이 있네. 그래서 사채이자는 상여고 원전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에 유출을 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거 일반 차입금 이자 상관없다. 세 번째 거 보니까 전액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됐다. 얘는 뭐다? 건설자금 이자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단기말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이 있어요. 자, 대표이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금이니까 얘는 업무무관, 그쵸? 그래서 가지금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밑에 직원 볼게요. 직원 고대리는 본인 학자금 대여이에요. 자,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해준 거는 아니라 그랬었죠? 헷갈리시면, 자, 요거 2번 슬라이드가 아니라 요거, 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자, 뭐였냐면, 학자금 대여기요. 그쵸? 학자금 대여에. 그래서 요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는 회사가 뭐 해준 거구나. 그럼 빼면 돼요. 되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일 확인하시면 되겠고, 3번에 기타. 위 내역외 가지금 가수금은 없다. 자기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하고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 작성 생략한다. 원래 계산 시계 뭐 이런 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에 단순히 입력하는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86개 잠깐 설치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회사 바꿔주고, 자, 을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우리는 대표이사 거만 필요하죠, 그쵸? 자, 그래서 언제였냐면 1월 1일 1월 1일이니까 지급했죠. 얼마냐면 4,200.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가서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12%에 240만원. 그 다음에 4%에 360만원. 그 다음에 6%에 210만원. 그 다음에 6%에 150만원. 자, 입력 일단 하시고, 여긴 합계가 없네요. 그쵸? 있으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40, 360, 210, 150 맞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채권자 불문명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게 채권자 불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40을 넣어서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6% 세 번째 게 건설자금이었죠? 그래서 얘도 210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얘는 상여 처리하고 얘는 기타 사유 유출 처리하고 얘는 건설자금 이자로 유보 처리한 다음에 요거 넣는다. 근데 아마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조정 등록 눌러서 직접 입력. 자, 그러면은 일단 나와요. 그쵸? 우리가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얼마냐면, 자, 여기는 240으로 돼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요거 두 개 쪼개줘야 돼요. 그쵸? 얘는 상여 기타 사유 줄이니까 240이 아니라 얼마냐면, 자, 240 중에서 요거 빼줘야 돼요. 빼면 얼마냐면, 얼마지? 174만원인가? 그쵸? 174만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 돼요. 얘를 174만원. 얘는 뭐다? 얘는 상여. 그리고 사채이자 원천징수. 얘는 66만원이죠. 얘는 뭐다? 얘는 기타 사유 유출이다. 그래서 240 합계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건설 자금이자 얼마냐면 210만원. 얘는 뭐다? 유보였죠? 유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계산했던 거 요거 1862608. 여기는 1862608은 업무 무관 자산 등의 지급이자, 얘가 얼마냐면 1862608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 유출 시킨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중요한 건 요거. 이렇게 발라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맹수 이렇게 알아봤어요. 개념 중요한 거 요거. 소득 처분 이렇게 한다 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고, 혹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거, 이런 개념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 그쵸? 1번 그리고 4번 5번 4번도 가끔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무관 가지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이할 때 제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입력하는 순서는 이렇게 입력을 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86회가 좀 어려운 문제니까 얘를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고, 자, 요거는 입력할 때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정도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